75세 배우 허진의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불과 얼마 전 한 방송에 출연했던 허진은 섭외가 들어오지 않아 무려 20년이나 생활고를 겪던 중 모친마저 죽으면서 극심한 우울증을 겪었다는 사실을 털어놓은 바 있는데요. 이후 허진의 가족사와 관련해 추가적인 사실이 알려졌는데, 일단 이혼을 했기에 남편은 물론 자식도 없었고, 아버지는 6.25 때 사망해 얼굴도 모르며 4명의 언니 가운데 둘째와 넷째 역시 병으로 죽었고, 첫째와는 10년 넘게 연락이 두절된 채 역시 사망했을 것이라고 말했으며, 또한 셋째는 식물인간으로 병상에 누워있는 데다가 조카마저 아파트에서 투신해 팔순을 바라보는 나이에 그 어떤 가족도 없이 비참하게 홀로 살아가고 있던 중이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어머니의 부고 때는 생활비가 단 한 푼도 남지 않아 그대로 굶어 죽어 어머니를 따라가려고도 했었고, 조카가 극단적 선택으로 떠났을 때는 너무 큰 충격을 받아 밤에 잠이 오지 않아 수면제를 10년이나 쉬지 않고 먹기까지 했었다고 하니, 이만하면 허진은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마저도 죽음과 뗄 수 없는 안타까운 팔자를 타고났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과거 최고의 스타였던 그녀는 어느 순간부터 방송일이 끊기는 바람에 생활비가 전부 떨어져 밥 사 먹을 돈도 없어서 매일을 누워 지내며 극도의 우울증에 시달리던 중, 어머니마저 갑작스럽게 세상을 등지자 어머니 관을 방 안에 놓은 채 끌어안고 지냈고, 가진 돈이 전부 떨어지자 급기야 집까지 팔면서 수녀원과 기도원 지인집 등을 전전하다가 끝내 여자의 몸으로 차에서까지 노숙을 했을 정도로 홀로 비참하게 지냈다고 합니다. 남편과도 이혼하고 늙은 나이에 비참하게 여자 혼자 지내던 그녀는 어쩌다가 그렇게 된 것이었을까요? 더구나 허진은 곁에 그 어떤 가족도 남아있지 않았던 상황이었는데, 그녀의 어머니는 황해도에서 오셔서 아버지와 남남북녀로 만나신 뒤 아버지가 6.25 전쟁터로 떠나실 때 어머니께 갓 태어난 막내 허진을 잘 키워달라 당부하셨지만, 끝내 다시는 만나지 못해 얼굴도 본 적이 없고 아빠라는 말을 불러본 적도 없다고 합니다. 당시 아버지는 자신이 아마 살아서 돌아오기 힘들 거란 걸 미리 알고 아빠에 대한 기억이 없이 평생을 살아가야 하는 막내딸의 가여운 처지에 그렇게 부탁을 하셨던 것인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허진은 어린 시절에는 아버지를 많이 원망했다고 하는데, 자식을 낳아만 놓고 자기가 먼저 가버리면 가족이 뭐가 되냐며 나쁜 사람이라고도 이야기했었고, 이후로도 아버지를 불러보지 못해 그 한을 많이 느끼며 살았다고 합니다. 그녀의 어머니는 남편을 잃었을 당시에 30살에 불과했고, 이후 6남매를 평생 혼자 키우셨지만, 하지만 그 와중에도 고아원을 운영하셨을 정도로 인품이 훌륭하신 분이셨다는데요. 그런 어머니 아래에서 자란 허진은 어릴 적 무용으로 전국 최고상을 수상하기도 했으며, 글짓기 대회에서는 전국 4등을 차지해 학교지에 실리는 등 유년기를 탄탄대로로 보냈다고 합니다. 이후 성인이 되어 배우로 데뷔한 그녀는 고흥미가 돋보이는 얼굴과 팔색조의 매력으로 70년대 대표 관능 여배우로 활약하게 되었고, 신여성의 도도하고 섹시한 역할도 잘해내며 전국의 남성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게 되는데요. 결국 최고 배우였던 신성일과 동급의 출연료를 받을 정도까지 되자 나중에는 그만 콧대가 하늘을 찌르게 되는데, 동료였던 전원주가 당시 허진의 시건방 때문에 옆에 다가가 앉지도 못했을 만큼의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허진은 그러다 2살 연상의 사업가와 만나 결혼을 하게 되는데, 처음만 해도 그 사람과 결혼을 안 하려고 했지만 남자 쪽에서 결혼을 안 해주면 죽을 거라고 협박을 했고, 어머니가 결혼을 강하게 반대했지만 오히려 그 바람에 오기가 생겨 결혼을 강행한 결과 행복한 미래를 꿈꿨지만 그 꿈은 고작 13개월 만에 끝이 나며 후회만 남는 짧은 혼인 생활을 마치게 되는데요. 허진은 드라마에서는 도도하고 강한 신여성을 연기했지만 현실은 나약했고, 남편이 때리지는 않았지만 마치 때릴 것처럼 너무 윽박을 질러 무서움에 도망치다 두꺼운 파출 소문을 머리로 박아서 부서뜨렸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결혼을 반대했던 어머니 말을 들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허진은 그렇게 후회를 하게 되는데, 게다가 촬영장에서는 높아진 콧대의 PD들이 그녀를 점점 기피하기 시작했고, 급기야 20년간 거의 섭외가 들어오지 않으며 허진은 이후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게 되는데요. 처음 몇 년만 해도 벌어놓은 돈이 있어서 그나마 버텼지만 그 돈들은 금방 다 사라졌고, 급기야 갖고 있던 물건들까지 다 팔면서 겨우 생계를 유지하다가 나중에는 집까지 팔게 되는 바람에 허진은 기도원과 수녀원, 지인집 등을 전전하다가 급기야 차에서 노숙을 하는 처참한 신세로까지 전락하게 됩니다. 생계를 위해 아무 일이나 찾아서 했으면 좋았으련만 그때만 해도 얼굴이 알려진 사람이라 아무 일이나 못한다는 고집이 있었고, 방송국에서 오는 섭외 전화만을 기다리며 살았지만, 그렇게 20년의 세월을 흘려보내며 마지막에는 결국 수중에 700원만이 남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허진은 돈이 없어서 갖고 있는 모든 걸 다 팔았고 크리스마스에도 전당 포로양했을 정도로 비참한 상황에까지 몰렸지만 결국 700원만이 남게 되자 1000원짜리 음료수가 너무 먹고 싶어도 300원이 모자라 못 사 먹고 일주일을 참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그녀의 뾰족했던 자존심은 어느새 완전히 무뎌졌고 차를 팔아 겨우 7평 월세방을 구했지만 그러던 중 인생의 전부였던 어머니가 떠나시는 바람에 극심한 우울증에 시달려 결국 죽으려고까지 하게 되는데요. 자신이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엄마가 가셨다면 좋았으련만 이혼과 방송 퇴출의 생활고까지 힘든 모습을 보다 눈을 감으셔서 허진은 너무나 가슴이 아팠고 밥 사 먹을 돈도 없어서 매일을 굶다가 끝내 죽음으로 어머니께 가겠다고까지 생각하게 되는데 그녀는 말하길 엄마까지 잃고 나니 더 잃을 게 없더라. 내가 우주보다 더 사랑한 엄마를 잃고 안 살려고 했다. 나는 이제 죽어야지 그 생각만 했고 아무 의욕이 없었으며 누워서 서서히 가야지라고만 생각했을 뿐 PD들한테 나 죽겠으니까 역할 좀 달라고 말할 의욕조차도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때 동료였던 강 부자가 허진의 소식을 듣고 찾아가게 되는데 도착해보니 작은 방에서 혼자 안타깝게 지내고 있었고 얼마나 자존심이 강한지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도 집에 아무도 못 오게 하고 어머니관을 방 안에 딱 놓고 혼자 앉아 있었으며 허진은 어떻게 사람들한테 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 연락을 하냐며 주변에 차마 알리지도 못하고 끝내 혼자 장례를 치렀을 정도로 고지식하고 양심적이었다고 하는데요. 하늘로 간 엄마가 너무나 그리웠던 그녀는 결국 어느 날 친구를 불러 엄마의 묘지에서 하룻밤만 함께 자자고 부탁을 하게 되는데 자신에게는 그곳이 엄마의 곁이지만 친구에게는 공동묘지였고 무서움을 참지 못한 친구가 집에 가고 싶어 하는데도 오늘만 참아달라고 말하고 있던 중 묘지 관리인에게 발견이 되면서 끝내 밤 11시가 넘어 쫓겨나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허진은 어머니가 사무치도록 그리웠고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으며 극도의 생활고로 벼랑 끝에 홀로서서 삶을 놓아버리겠다고 다짐했을 즈음 불현듯 다시 강 부자가 생각나 힘겹게 전화를 하게 되는데요. 허진에게 강 부자는 마치 엄마 같은 언니였고 갑자기 전화를 할 수 있는 유일한 선배였는데 전화를 받은 강 부자는 이번에도 그래 내가 한번 갈게 라고 말했고 얼마 뒤 허진에게 찾아가 100만원을 건네며 맛있는 거 사 먹으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강 부자는 젊은 시절 이따금씩 허진의 집에 놀러가곤 했는데 그러면 허진의 어머니가 강 부자에게 아이고 언니 우리 허진이 잘 봐주세요 라고 말씀하곤 하셨고 어머니가 고아원 원장도 하셨던 분이라며 허진 어머니의 그 따뜻하고 고마운 마음을 여지껏 잊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허진은 강 부자로부터 받은 그 귀중한 돈으로 어떻게 맛있는 걸 사먹냐며 눈물을 흘렸고 이후 강 부자의 도움으로 그 깐깐하다는 김수현 작가의 드라마로까지 복귀를 할 수 있게 되는데요. 강 부자는 김수현 작가와 PD에게 찾아가 허진 좀 살려달라 먹고 살게는 해줘야 하지 않겠나 라며 부탁을 했고 결국 주인공의 엄마 역으로 캐스팅이 되었지만 스태프들이 다 보는 현장에서 오랜만에 긴장이 된 나머지 너무 어색한 연기를 보여줬다고 합니다. 이때 김수현 작가가 내가 허진 씨를 너무 믿었네 라고 말하자 허진은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고 하는데요. 당시 그 드라마는 젊은 배우들인 한가인과 천정명, 김사랑도 캐스팅이 되었다가 촬영 전 미리 대본 리딩을 하는 날 역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며 캐스팅을 취소당했을 정도로 김수현 작가는 깐깐했는데 허진이 드라마에서 잘릴 위기에 놓이자 강 부자는 다시 김수현을 찾아가 간곡히 부탁했고 이후 다행히 비중은 작지만 식모로 역할이 바뀌면서 어렵사리 드라마에 출연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원래 그 식모는 표준어를 쓰는 역할이었지만 강 부자는 허진이 전남 영광 출신인 걸 알고 얘처럼 전라도 사투리 연기 잘하는 배우가 없다고 부탁하며 전라도 사투리를 쓰는 캐릭터로 바꿔주게 되는데요. 그 덕분에 그 식모는 극중 이름이 임실댁으로 정해지며 허진은 좀 더 자연스럽고 편하게 연기를 할 수 있었고 임실댁의 중얼거리는 연기가 조금씩 시청자들로부터 재미있다며 사랑을 받게 되자 나중에는 임실댁이 분량이 주연 여배우보다도 늘어나는 감격적인 순간까지 맞이를 하게 됩니다. 더구나 허진의 사연이 알려지면서 어떤 이는 그녀에게 죽지 말라며 그 귀하다는 산삼을 갖다 주기도 했고 또 사정이 어려울 때 모피를 팔았었는데 옷을 산 사람이 마침 키가 작아서 안 맞는다며 안 입고 있길래 팔았던 가격의 반값으로 다시 사올 수 있었을 정도로 허진은 조금씩 형편이 나아지게 되는데요. 하지만 그러던 중 다시 허진을 힘들게 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데 가족 중 조카가 그만 아파트에서 투신해 극단 선택을 하는 바람에 현장에서 즉사를 하게 되었고 다음날 방송 녹화를 해야 했던 허진은 너무 놀란 마음에 잠을 이루지 못하다가 누군가가 준 수면제를 먹고 겨우 잠에 들 수 있게 되자 이후 10년이나 수면제에 이제 매일 잠을 자게 됩니다.
조카의 비극 당시에는 같은 아파트에 손석희가 살았는데 손석희는 쓰러진 사람이 누구인지도 모르는데도 발견 즉시 자신의 차에 태워 성모병원으로 이송을 해주었다고 하는데요. 결혼 실패와 지독한 생활고로 시달린 우울증, 그 사이에 찾아온 조카의 죽음과 엄마의 부고까지 허진은 그렇게 깊은 우울의 늪에서 가만히 손발을 떨어뜨린 채 가라앉을 수밖에 없었고 자신은 굽이굽이마다 삶과 싸운 게 아니라 죽음과 싸워왔다고 말해왔으며 그토록 힘들 때면 엄마의 무덤을 찾아가 기도하고 또 기도를 했다고 털어놨습니다. 또한 그녀는 지금은 정신상태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개조되어 예전 같으면 타지도 않았을 싸구려 경찰을 할부로 사서 매니저도 없이 직접 끌고 다니며 활동을 했다는데요. 어렸을 때부터 삶이 너무 탄탄대로였던 것이 마치 남들보다 특별한 인생을 사는 줄 착각하게 만들었고 젊어서 사서 고생한다는 말에 왜 고생을 사서 하나 라고도 생각했었는데 허진은 뒤늦게야 그것이 나중에 튼튼한 밑거름이 된다는 걸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허진은 재혼은 이미 포기했고 주변 사람들은 그녀가 살아있는 게 기적이라고 말을 하고 있으며 자신은 이유 없이 모든 걸 다 받아주는 넓은 바다처럼 이제는 주변 사람들의 모든 걸 다 받아주는 삶을 살고 싶다는데요. 공중에 있는 새 한 마리도 신의 뜻이 아니면 안 떨어뜨린다던데 공중의 새는 남을 기쁘게라도 해주지 자신은 그렇게 아팠고 또 남에게 미안한 것도 많았으며 그런 자신이 왜 그토록 끝까지 지독하게 살아냈는지를 돌덩이 사이에 난 파란 잎들을 보며 너도 이 끈질긴 생명력이 나를 닮았구나. 살아날 수 없는 이 바위에서 네가 이 틈바구니에서 살고 있구나 라며 자신의 모습을 본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젊은 날의 실수로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졌지만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고 나서야 나는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가 라는 깨달음을 비로소 얻게 된 것인데요. 허진은 이제 자신에게 주어진 남은 생을 대화와 소통, 그리고 자신이 받았던 만큼 남에게 베풀며 더욱 가치 있게 보내고 싶다고 하는데 힘들었던 시간들이 있었기에 그 깨달음을 더욱 소중하게 느끼며 앞으로 허진의 봄날이 오래도록 지속되길 다 함께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